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46회 기출보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데이터 2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제 문제들이 틀린 것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찾는 것 또는 여러 개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모두 고르는 것,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 읽으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보면 온도와 강우량 등 수치로 표현되는 데이터는 정성적 데이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온도와 강우량이 수치로 표현되는 것, 자, 이거 올바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수치로 표현되는 데이터는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틀려 있고요. 이번에 정성적 데이터는 정량적 데이터에 비해서 저장, 분석, 처리에 있어 더 많은 비용과 기술을 수반한다. 이것이 올바른 내용이에요.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로 표현되지만 정성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 그래서 뭔가 기술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하거나 분석, 처리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과 기술을 수반하게 됩니다. 3번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반정형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완전하게 구조를 갖지 않는 데이터예요. 반정형 데이터라고 한다면 구조에 대해서 정보가 메타데이터로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되죠. 대표적인 게 HTML이라든지 XML, JSON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 데이터의 구분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4번 데이터는 주관적 사실이라는 존재적 특성과 추론 예측의 근거라는 당위적 특성을 가진다. 여기에서 존재적 특성이나 당위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관적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추론 예측의 근거라는 당위적 특성은 맞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DIKW 피라미드 관련한 설명과 용어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보면 여기에 DIKW라는 것이 있었을 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로부터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분이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지식하고 지혜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식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에 기반을 해서 이제 알아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W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해당하는 문장이 올바른 내용일 수도 있고 틀린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올바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뭔가 결과적으로 해내는 것을 말하죠. A번부터 볼까요? A마트는 200원, B마트는 300원에 볼펜을 판매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터에 해당하고 B번에 A마트에서 파는 다른 물건들도 더 쌀 것이다. 자, A마트가 200원으로서 B마트의 300원보다 볼펜이 더 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물건들도 더 싸다고 항상 말할 수는 없죠. 이것이 바로 wisdom, 지혜예요. 그리고 A마트에서 파는 볼펜이 B마트보다 싸다. 이렇게 A마트, B마트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더 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정보죠. 관계 속에서 어떤 정보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A마트에서 볼펜을 사야겠다. 이제 결과물로 나온 거죠. 이것이 지식 널리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DIKW 피라미드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3번,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축적 및 정보 전달 측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용어를 막 다 암기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계 가독성이나 검색 가능성, 원격 조작성, 정보 관리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계시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올바른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를 찾을 수가 있으시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들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이런 컴퓨터, 기계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쓰겠죠. 그래서 기계 가독성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컴퓨터가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돼서 기계에 의해 자동 처리 및 가공이 가능하다. 이게 기계의 가독성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들이 막 모아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모아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들이 검색 기능이 있어야 되죠. 우리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에서도 검색 기능을 사용하듯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굉장히 발달된 다양한 그 검색 방법이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검색 가능성. 사용자는 다양한 조건을 설정해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원격 조작성.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우리들이 계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같은 것이죠. 이런 계정을 만들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내 컴퓨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지에서도 우리들이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렇게 계정을 갖고 원격에서도 내가 접속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때 또 들어가는 게 보안성. 허락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용 권한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만 알면 소용없어요. 패스워드도 알아야 되고 또 계정별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기만 하거나 아니면 읽기 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안성 같이 알아두시고요. 정보관리 효율성이라고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구축되면 이후 기술 발전과 무관하게 변경이 불가능하다. 얘는요. 꼭 정보관리 효율성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세요.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또 기술 발전과 무관하게라고 같이 나오는데 전혀 납득되지 않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난 뒤에 그대로만 써야 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이 설명 틀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면 정보관리 효율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공유를 하고 표준화된 구조를 통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축적과 정보 전달 측면의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의 독립성이라고 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구조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물리적인 또 논리적인 변경에도 응용 프로그램은 그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무결성,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유효성이 유지된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된다는 것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더라도 이렇게 데이터가 정확성이나 일관성, 유효성은 유지된다. 그게 무결성이에요. 보안성, 사용자의 권한 관리 및 접근 제어를 통해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공유성, 여러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이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및 확장성이라고 해서 표준화된 구조로 관리되고 데이터와 사용자 증가에도 확장 가능하다. 이렇게 특징을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도 올바른 것을 묻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특징 4가지 단어가 나와 있는데 통합, 공용, 저장, 변화되는 데이터라고 나와 있어요. 단어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모두 다 맞고요. 자, 그러면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통합 데이터, 동일한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데이터의 중복을 막게 되죠. 올바른 내용이고요. 공용 데이터, 동일한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동일한 사용자가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사용자들 유저 1, 유저 2, 유저 3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데 각자 서로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장 데이터, 컴퓨터로 접속 불가한 저장 매체에도 저장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서 연산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틀려 있어요. 컴퓨터에서 접근 가능한 저장 매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변화되는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 수정하더라도 과거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최신의 데이터로 갱신돼야 되죠. 그래서 무결성이 유지돼 주어야 합니다.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올바른 내용으로 다 알아두셔야 돼요. 통합, 공용, 저장, 변화되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공용 데이터는 서로 다른 여러 사용자, 서로 다른 목적, 그리고 저장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접속 가능한 저장 매체. 변화되는 데이터는 항상 변화하면서도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해야 된다는 무결성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같이 꼭 알아두세요. 5번
다음 중 옳은 보기를 묶은 것은 보기를 보게 되면 1번에 OLTP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이 트랜잭션이죠. 그런데 설명을 보면 다차원 데이터를 대화식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차원 데이터를 대화식으로 분석하는 건 OLAP죠. 그래서 OLAP 그리고 OLTP의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OLTP는 온라인 트랜잭션, 그래서 거래 처리라는 것을 말하고요. OLAP라고 하는 것이 이 A가 Analytical이라고 해서 분석에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가번 틀려 있고, 나번의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패턴 규칙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이러한 패턴이나 규칙 지식을 캐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ETL에서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형식을 변환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ETL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것은 나하고 다가 되죠. 6번 빅데이터가 발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만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번 보게 되면 기업들의 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할 만큼 충분히 축적되었다. 그렇죠? 데이터 양이 많이 있게 된 거고요. 분석 기술 발전되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발전해서 데이터 유통과 수집이 용이해졌다. 모두 다 빅데이터가 발전하게 된 배경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선 답은 3번이고요. 빅데이터가 발전하게 된 배경 보시면 데이터 양 증가, 분석 기술의 발전, IT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번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위기 요인 3가지는 잘 알아두셔야 되죠.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의 훼손, 데이터 오용이 있습니다. 2번에 있는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것이 요인이 아니죠. 그리고 그 위기 요인에 대해서 통제 방안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사생활 침해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것 말고 그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책임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책임 원칙의 훼손은 기존의 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용에 있어서는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 허용 및 객관적인 인증 방안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죠. 8번 빅데이터에 대한 변화로 적절한 것은 4가지 모두 다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사전 처리가 사후 처리가 된 것이고요. 데이터의 질이 중요했었는데 이제 데이터의 양이 중요해졌죠. 그리고 표본 조사가 전수 조사로 많이 가능해졌고,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변화는 데이터의 질에서 데이터의 양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7번, 8번 모두 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까요. 잘 암기해 두시고요. 9번 분류 분석에 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 분석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이 범주형인 것이죠. 그리고 범주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몇 가지 종류로 그 값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별이라던가 혈액형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죠. 1번부터 볼까요?
1번에 방의 개수와 위치 정보 등의 집값 데이터로 집값을 예측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값은 몇 가지로 제한되는 가지수로 나오지 않죠. 이것은 연속형입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해 주어야 되죠. 2번에 보면 인슐린 농도, 체중 등을 통해 당뇨병 발생 여부를 예측한다. 여기서 발생 여부라는 것이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범주형이에요. 분류 분석 맞고요. 연소득과 거래 내역을 사용해 신용 등급을 예측한다.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무수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몇 가지로 제한돼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분류 분석 맞고요. 통화량, 민원 접수 건수를 사용해 통신사의 고객 이탈 여부를 예측한다. 2번하고 똑같죠. 분류 분석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10번 다음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관련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 풀었던 내용하고 좀 겹치는데요. OLTP, OLAP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OLTP라는 것이 거래처리죠. 그리고 OLAP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분석이에요.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OLTP와 OLAP 꼭 구분해 두시고 특히 OLAP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3번, 4번에 있는 내용도 간단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ERP는 이 E가 엔터프라이즈죠. 그래서 전사적인 리소스 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SCM이라는 것에서 SC라는 게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그래서 공급망 전체의 물류, 정보 자금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BI와 BA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1과목 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